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전문강사 최윤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기기증, 인체 조직기증 등 생명나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에 대한 이해와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자살의 개념 및 실태, 두 번째는 자살의 원인 및 징후에 따른 대처, 세 번째는 자살에 대한 예방으로 나를 데리고 끝까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의 개념입니다. 한자로는 스스로 자에 죽일 살자를 써서 자기 자신을 해치다, 죽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죽음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에 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살은 내가 나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 내려 봅니다. 자살의 실태입니다.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암이었습니다.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5위는 고의적 자살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자살 현황을 보면 한국은 2003년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10.7명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은 27.3명이 자살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38.3명이 자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즉 주변 사람들 자살 생존자는 하루 평균 190명에서 1064명이 발생하여 2차 자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이었습니다. 자해 자살을 시도했던 수는 39,40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면 중소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결과입니다. 성별로는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연령대로는 인구 10만 명당 80대 이상이 115.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63.9명으로 70대, 47.5명으로 50대,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증가폭으로는 60대, 50대, 10대 순으로 컸습니다. 전국 시도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는 충청남도 북도가 29.4명, 28.6명으로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청도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3위는 울산, 4위는 제주, 5위는 강원도 순이었습니다. 15세 이상 혼인 상태별 자살 현황은 배우자 있음이 41.3%로 가장 높았고 미혼이 33.1%, 이혼이 16.9%, 사별이 8.5% 순이었습니다. 흔히 혼자니까 외로워서 사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것은 비참하고 처절합니다. 의외의 결과에 놀라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 저 또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직업별 자살 현황입니다. 무직, 가사, 학생이 43.5%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가 14.6%였고 3위는 사무 종사자가 13.5% 순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월별 자살 현황입니다. 꽃이 피고 가정의 달이 있는 5월 달에 9.4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1월에는 7.2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19세기 에밀 뒤리켐은 1년을 더운 시기와 추운 시기로 두 기간으로 나눌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예외 없이 자살은 더운 시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최초로 지적했습니다. 아마도 추운 시기에는 그 기온이 살아있다는 체감을 주고 사후에 시신 처리의 날씨를 고려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자살의 원인 동기별 자살 현황입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경제생활 문제, 3위는 육체적 질병 문제 순이었습니다. 다시 연령별 61세 이상에서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어려움이 35%로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이 외로움과 고독, 가정 불화 순이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10명 중 8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관절염 순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대한민국은 약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천수를 누리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즉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닌 두려운 비극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내 주위에는 없나요? 나는 괜찮은가요? 죽고 싶은 사람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편안할까요? 죽고 싶은 사람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두려울까요? 잠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녁이 가장 편안합니다. 아침이 되면 또 하루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버티지 막막함에 두렵습니다. 자살은 충동적 자살과 계획적 자살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자살은 계획적 자살의 비중이 높고 3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1단계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2단계는 어떻게 죽을까? 죽음을 계획하고 삶을, 주변을 정리합니다. 3단계는 자해와 자살을 시도합니다. 계획적 자살, 계획적 사망의 3단계에는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자살 징후가 나타납니다. 자살의 징후를 잘 발견하고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서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의 징후입니다. 첫 번째, 언어적 징후의 변화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암시, 계획을 언급합니다. 자기 비하적인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이나 여기나 다를 게 뭐 있어. 죽는 게 편하지. 나만 없으면 돼. 나 같은 거 없어도 돼.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행동적 징후 변화입니다. 한없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하십니다. 대인을 기피합니다. 식사를 많이 하시거나 식음을 전폐하는 등의 패턴이 변합니다. 잠을 하루 종일 주무신다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수면의 패턴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주변을 정리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단절을 한다거나 종교가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등의 종교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살 수단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징후 변화입니다. 한없이 우울하고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하십니다. 더 이상 기쁘지도 슬프지도 배가 고프지도 부르지도 않는 무감정 상태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이러한 자살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일반적인 우리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어보기입니다.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혹시 죽을 계획을 세워놓은 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하는 말과 공감으로 들어주기입니다.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연결하기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 병원 가보니까 괜찮대.
같이 가보게, 방법을 같이 찾아보게 하면서 연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인 자살의 징후를 잘 발견했을 때는 대처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살에 대한 예방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줄임배 움켜쥐고 허리띠 졸라 매면서도 죽을 힘 다해 살았는데 몸과 정신과 마음까지 아파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도 더 이상 내 존재의 필요성도 사는 재미도 없을 때 죽고 싶어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나를 데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입니다. 혹시 질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서 이를 악문 채 그저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나요? 여기저기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몸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 첫 번째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완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질병이라 해도 조금만 참으면 낫겠지. 이 밤만 지나면, 아침이 오면, 해가 뜨면 금방 괜찮아지겠지. 지금보다는 낫겠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살아있는 순간을 같이 살아냅시다. 굳이 서두르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래 아프면 옆에 사람도 지치고 나도 지치게 됩니다. 이때는 내 안에 추억이 가득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추억의 음식, 첫사랑, 내가 들어봤던 따뜻했던 말, 칭찬, 혹시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요? 재미있었던 놀이, 그리고 깨복쟁이 친구,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이런저런 추억 속에서 산도 가고 바다도 갑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꽃구경도 하고 단풍놀이도 하니 추억이 많아야 나를 지키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서 쌓아야 합니다. 같은 듯 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으니 오늘만의 유일한 추억을 만들어서 쌓아둬야 합니다. 정신이 아플 때입니다. 집 비밀번호가 깜빡깜빡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족들 이름이 헷갈립니다. 당황할수록 머릿속은 하얀 도화지가 되어 멈추어 버립니다. 익숙한 장소인데 생전 처음 와본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내 마음을 알아볼까봐 창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할 때 누구보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자신일 것입니다. 치매가 의심스럽지만 검사 결과 진짜 치매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나요? 살아도 살았다 할 수 없는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정신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 첫 번째는 빠른 치매 검사와 약물 복용입니다. 치매 검사를 피한다고 치매라는 병까지 미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인지 저하일 때는 빨리 약을 먹기 시작하면 치매 중기 말기까지 가지 않고 인지 저하 상태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용기 내서 빨리 검사 받으시고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정신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치매 초기 인지저하 증상은 기억력 감퇴, 불안, 의심,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잠을 하루 종일 많이 자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의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잘 관찰하고 돌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대충 먹고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장롱에 10년 된 옷 그대로 입은 건 아닌가요? 늙은이를 누가 봐준다고 하시면서 나부터 나를 무시하고 축상을 하고 앉아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 돌보듯이 날마다 향이 좋은 비누로 씻기고 맛있는 거 먹이세요. 잘 재우고 예쁜 옷 입히고 항상 웃어주세요. 누가 내가 나한테 무엇이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들어주세요.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피곤하면 쉬게 해주고 마음이 안 다치게 예쁜 말도 많이 해주세요. 내 곁에 누군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래, 나한테 이래. 나 같으면 안 그래.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래. 누군가를
더 이상 탓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시니어TV 시청자분들이라면 절대로 안 그러실 텐데 내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과 후회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서러워하지도 맙시다. 갈비가 먹고 싶은지, 냉면이 먹고 싶은지,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온전히 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기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 줍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은 몰라도 됩니다. 오지도 않은 3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느라고 오늘까지 낭비하지 맙시다. 울지 마세요.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정신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 세 번째는 치매 진행 상태에 따라 내가 원하는 돌봄 형태를 밝히는 사전 치매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할 성년 후견인을 선정해 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치매 사실, 인지저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아가라고 사람인 자입니다. 숨지 마세요. 부디 숨기지 마세요. 치매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눠야 할 사랑의 무게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한 달 연금만으로도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교수님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50대 딸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1년도 안 되어 코로나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우울증으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무서운 우울증의 현실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겨우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허무하신가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신가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일단 춤을 한번 추고 생각해 봅시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숨도 못 자고 시달리는 통증보다는 낫고 암보다도 낫고 치매보다도 훨씬 나으니 일단 춤을 한번 추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법.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눈만 뜨면 기어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햇빛과 바람에게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사부작 걷기만 해도 햇빛이 나를 어루만지고 바람이 나를 통과해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살려냅니다. 걷지 않으면 걷고 싶어도 못 걷게 됩니다. 걸으면 뇌는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은 반드시 기억했다가 변합니다. 어설픈 1%도 안 하는 0%보다는 나으니 나갈까 말까 고민이 들 때는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눈만 뜨면 기어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방법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조선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기도 낙서장에 보면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엇인가로 괴로울 수 있어도 내가 누렸던 당연한 것들이 평생 누군가의 간절함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이루었고 기적을 살았습니다. 이것만도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만약 나의 삶을 시한부로 판정받으면 1분 1초의 시간도 간절해집니다. 세상이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웠던가. 해가 뜨면 뜨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꽃잎이, 푸름이, 생명이 이렇게 환희로울 수 있는가? 그냥 그저 이 세상에 살아있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대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사는 법. 세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묻는 것은 틀렸습니다. 태어났고 살아있으면 당연히 살아내야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기억나십니까? 어느덧 돌아가신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 나이가 훌쩍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엄마, 아빠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음치, 박치라서 어디 가서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부르지만 시니어TV 시청자분들의 부모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살아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남이 해주는 인정, 칭찬에 목말라 하지도 마세요. 나 스스로가 만족하면 됩니다. 씻고 운동하고 꽃도 보고 책도 읽고 나를 나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인정받는 삶을 사세요. 나에게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일상을 지켜내는 수많은 우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재미있는 거 하세요. 가슴이 뛰는 거를 하세요. 라고 하면 일만 하느라고, 역할만 해내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언제 해봤어야 하지, 놀아봤어야 놀지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안 드셔보신 거 드셔보시고, 안 가본 곳 가보시고, 안 해본 거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동네도 안 가본 곳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피고 지는 꽃이 다를 수 있고,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의 다른 점을 찾아서 칭찬해 보시면 어떤가요? 슬프고 화도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혼자 있어도 외롭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실수하고 모자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잘하고 있다고 토닥여 주는 것, 남에게 해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나에게도 해주는 것, 평생 나와 함께 가장 오래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몸과 정신과 마음이 아플 때도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대접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살아서 뭐해? 살아서 뭐해?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그런데 죽어지지가 않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제 손을 잡고 통곡하셨던 어르신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살아도 됩니다. 사십시오. 부디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살아 계신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삶의 희망이고 등불이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날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하나요? 왜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조난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서로에게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살아보니 아프고 힘든 날 많은 줄 압니다. 그 시간 버티고 견디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날에도 이제는 우리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주신 노고를 낱낱이 잊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오늘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어르신의 주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인사로 대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